리서치 톡톡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조방 전의 시대. 사실 전력기기는 요새 뭐 신고가를 내고 있지 못하니까 조선방산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죠. 조방의 시대가 다시 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연초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 워낙 강세 흐름이 나타나면서 기존 주도주군들이 약간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과연 방산업종군들 어떠한 이유로 연초부터 이렇게 강력한 주가의 퍼포먼스가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함께 해주실 장남현 애널리스트와 이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 항공우주가 사실 이제 며칠 전부터 신고가를 내기 시작을 했고,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뭐 이틀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주가의 급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뭐 넥스원이나 현대 로템 등 조정 이후에 주가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방산주들로 다시 이렇게 수급이 쏠리고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좀 판단을 하시나요? 뭐 일단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럼 왜 우리가 작년 이제 3분기 실적 이후에 주가가 많이 조정받은 그렇죠. 부터 살펴보면 그것도 역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작년에 10월 말 시점에서 봤을 때 25년 남은 기간 동안 뭔가 수출 모멘텀이 딱히 안 보인다. 대부분이 다 26년으로 밀린 느낌이다. 그래서 단기에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워낙 또 다른 색도 좋은 게 많으니까 그렇죠. 볼 이유가 없는 것 같다. 모멘텀이 없으니.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런 와중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또 종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어서 그랬었죠. 유럽 업체들도 같이 디레이팅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같이 방산업체들, 한국 방산주들도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그러면 연초에 사실 지금 이 강한 랠리는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에 대한 우려가 해소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수출 모멘텀 부재는 이제 작년에 끝났으니까. 그렇죠. 어차피 올해는 수출이 많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는데 26년이 밝았으니까 연초에 상반기에 몰려있는 다수의 수출 모멘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사실 러우 전쟁의 어떤 종전 이런 이슈에 방산주 센티가 영향을 받는 거는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 하나가 이제 큰 게 끝나고 나면 그렇죠. 그동안은 사실 그런 위기나 리스크 때문에 각국이 군비 증강하면서 수요 늘리면서 방산주가 잘 됐다고 보는 거니까 이런 흐름이 끝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건데 뭐 최근에 사실 베네수엘라 이슈도 있었고요. 그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끝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당장 미국이 굉장히 군비 증강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얘기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될 2026년도 사실 작년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지정학적인 갈등이 크게 해소되기 어렵겠구나 라는 게 재확인이 되면서 이게 일회성 스토리가 아니다 여전히 그런 것들이 확인되면서 저는 랠리가 좀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며칠 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FY27 군비와 관련된 부분 얘기를 하면서 거의 뭐 60% 가까운 증액을 요구하기도 한 것 같아요. 사실 그거를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은 그만큼 이제 군비 증강과 이에 따른 방산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기대감들은 말 그대로 이제 기대감일 뿐이고 사실 우리가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 분기 어닝 시즌이 직면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방산주들의 4분기 실적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일단 지금까지 제가 좀 전망하고 있는 바로는 4분기 실적에서 방산주들은 강한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서프라이즈까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기대치랑 비교하면은 부합하거나 아니면 소폭 하회하는 정도로 보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물론 업체마다 조금씩 그렇겠죠. 다르지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대신에 사실 4분기 어닝은 4분기 어닝 자체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제 보통 26년에 대한 전망을 회사들이 공유를 해주는 시점이기 때문에 가이던스를 제시하나요? 그게 좀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각 회사들이 26년에 이 신규 수주에 대해서 아마 다들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이던스를 줄 만한 이벤트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큰 덩어리들이 남아있나 보네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확인이 이번 4Q 어닝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뭐 기업들을 분석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이제 증권사들의 분석 보고서를 많이 참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은 뭐 종목으로 좀 마이크로하게 들어가면은
사실 4분기 한국항공우주가 눈높이를 하회할 것이다라는 일부 증권사의 최근 네, 보고서가 맞습니다. 있었는데 주가는 가장 먼저 신고가를 가버리다 보니까 이 뭐라고 할까요? 주가와 실적가의 간극 혹은 뭐 결국은 이제 올해의 뭔가 수주 기대감이 더 주가에 반영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뭐 한국항공우주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러면 올해 좀 두드러지게 한국항공우주가 좀 수주를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들도 생기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저도 한국항공우주는 되게 26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 물론 이제 절대 규모나 이런 측면에서 누가 가장 잘할까를 네. 보면은 뭐 하나에로스페이스, 또 현대로템이 하나에로스페이스죠. 더 네. 잘할 거라 보고 있는데 한국항공우주를 이제 기대하는 거는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숫자도 중요하지만 네. 얼만큼 좋아지느냐도 되게 아, 중요한 그렇죠. 요소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뭐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코멘트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미 알고 있었다. 네. 25년까지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기대 별로 없었다. 이제 끝나고 26년은 실적도 수주도 25년 대비해서 크게 이제 반등한다. 이런 그림이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주가를 좀 많이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한국항공우주는 최근에 이제 보고서를 제가 한번 또 타사 보고서를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고, 그러면 이제 현 시점에서 방산 섹터 전반으로 놓고 봤을 때, 뭐 물론 이제 올해 수주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이 있지만은 절대적으로 이제 작년 대비해서 올해 실적이라든지 눈높이 그리고 말씀 주셨던 가이던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파악하기는 어렵지만은 네. 사실 이제 전력기기 섹터에서 HD 현대일렉트릭이 보수적 가이던스를 한번 네, 제시를 했다가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섹터 전반으로 그 하루 동안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방산 쪽 같은 경우는 공격적 가이던스를 제시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예. 저도 실적 관점에서는 공격적으로 가이던스는 안 줄 것 같아요. 원래 사실 그런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예. 아마 보수적인 관점에서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거를 이미 다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신규 수주의 어떤 풀에 대해서는 네. 사실 뭐 아무리 보수적으로 준다 해도 부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기대 가능한 풀들이 많이 각 있어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26년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커질 수 있다. 4분기 실적 기간을 소화하면서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매출 가이던스라는 것은 기존에 이제 수주를 했던 것이 얼마나 매출로 반영되느냐에 따른 가이던스고요. 수주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의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풀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쪽에서 후자는 상당히 기대할 것이 많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지금 방산주 중에서 사실 시가총액 대장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인데 네. 이렇게 주가가 두 자릿수대 움직일 정도로 가볍게 움직일 만한 뭔가의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방금 채팅창에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신고가가 나왔는데 매도를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사실은 올라왔거든요. 네. 최근에 주가 상승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하나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사실 상반기까지 놓고 봤을 때는 네. 그런 모멘텀들이 가장 많죠. 아, 상반기까지는요. 네. 네. 뭐 길게 봐도 당연히 가장 많은데 일단 상반기까지 한 우리가 6개월 정도의 타임라인을 생각해 보면 네. 일단 에어로스페이스가 나올 게 많다. 그리고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좋게 볼 수 있는 포인트는 파이프라인이 지역마다 다 걸려 있다. 그래서 뭐 이런 뉴스들은 이번에는 미국이 또 촉발한 거지만 언제는 또 유럽이 촉발할 수도 있고 네. 중동이 촉발할 수도 있는데 에어로스페이스는 전부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게 가장 큰 포인트고 그거를 배제해도 상반기까지 중동 그리고 유럽 등에서 유의미하게 규모가 큰 수출 파이프라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순차적으로 가시화가 되면서 주가는 한 번 더 상승의 여지가 크게 남아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타임라인이 좀 빠른 파이프라인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일단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기대했던 이 사우디아라비아 네. 딜 같은 경우는 저는 1분기 내에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게 가장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루마니아 장갑차 사업도 5월 안에는 결판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상반기 일단 이 두 개가 규모가 굉장히 클 거라고 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점점 갈수록 이 미국에 수출을 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 아, 우리나라 장갑차나 뭐 이런 것도 방산 미국에? 업체들이 아, 방산 미국에 업체들이? 파는 거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고 네. 카이가 사실 그게 메인인데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미국이랑 그 자주포 현대화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기대감을 붙일 수 있는 현상들이 최근에 계속 확인이 되고 있죠. 예를 네. 들어서 에어로스페이스가 장약 공장을 미국에 짓는다라는 뉴스나 아니면은 자주포 관련해서 미 육군과 같이 개발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든지 이런 긍정적인 뉴스 플로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 사업도 뭐 미국 하면 우리가 카이만 생각하지만 네. 에어로도 있다. 네, 이 포인트도 좀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거기에 뭐 포탄 공장을 짓는다라든지 아니면은 방금 말씀 주셨던 뭐 자주포 현대화 사업에 좀 같이 조인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향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 이제 뭐 저희 언론은 좀 조용한 것 같지만은 이란의 봄이 온다 이런 얘기도 왜냐면 이제 이란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중동의 사실은 굉장한 맹주죠. 그렇죠. 그러한 부분 쪽에서 이란이 진짜 정신을 차리고 좀 힘을 갖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여타 이제 주변 국가들도 사실은 뭔가 좀 움직임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중장기적인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좀 기대를 해봐야 될까요? 근데 저는 늘 재차 말씀드리지만 네. 중동은 늘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동에서의 어떤 구조적인 수요 증가는 네. 올해도 그냥 가시적으로도 많이 나올 거다. 그런 것들을 떠나서 네. 그냥 가시적으로 많다.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럼 한국 업체가 그걸 타겟팅할 수 있냐? 이제 있다고 보기 때문에 중동도 계속 이제 기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가장 기대 파이프라인이 많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어요. 한국항공우주는 아까 이제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조금 뒤에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LIG 넥스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가 가장 좀 부진한 대표 기업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역시 이제 최근에 발빠르게 좀 주가가 네, 올라서고 맞습니다.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작년과는 다르다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LIG 넥스원도 사실 상승력이 많이 남았다고 보고 있고요. 넥스원은 근데 포인트가 좀 다릅니다. 어떤 건가요? LIG 넥스원은 사실 신규 수주 관점에서는 지금 제 방산 커버리지 업체에서는 가장 좀 열 위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모멘텀이 26년에는 좀 수출 모멘텀이 우리가 눈에 띄게 기대할 만한 게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대신에 실적 관점에서 좀 기대할 게 있는 게 결국에 수주 잔고가 이제 쌓여 있으니까 네. 이제 뭐 매출이나 이익이 나올 때 기대보다 잘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LIG 넥스원 같은 경우가 26년을 기점으로 이 수출 매출의 그 퀄리티가 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25년까지 저수익성이었던 이제 수출 사업 하나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통신 쪽. 네, 맞습니다. 쪽이죠. 예. 인도네시아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26년부터는 우리가 이제 중동에 파는 청궁투라든지 이런 유의미한 양산 사업들의 비중이 점차 올라오거든요. 네. 근데 보통 현대로템이나 에어로스페이스의 24년 하반기부터 어떤 분기 실적 트렌드를 보면 그렇죠. 드라마틱하게 좋아졌죠. 요 타이밍에 사실 이익률이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옵니다. 네. 양산 사업들의 믹스가 좋아질 때. 그래서 LIG 넥스원은 사실 이런 기대감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파이프라인의 뭔가의 수주 뉴스 소식보다는 YOY 개선되는 실적의 폭으로 봤을 때 LIG 넥스원의 매력도는 좋을 거라 보고 있고 좋을 거라고. 기대보다 좋을 수 있다. LIG 넥스원은 그게 좀 폭이 가장 크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6년도는 뭐 LIG 넥스원이 좀 조용한다, 수주적인 증변에서 좀 조용한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 해, 다다음 해에도 뭐 이 회사가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까 수주 쪽에서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가? 수주 쪽은 분위기 바뀔 수 있죠. 왜냐하면 LIG 넥스원의 장점은 사실 뭐 주가가 방산주 다 안 가리고 빨리 올랐으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지만 네. 사실 LIG 넥스원의 장점은 사실 꾸준함입니다. 그래서 중동 쪽으로 우리가 천궁2를 판 다음에 네. 지금 LSM의 LAEMD까지 이제 장기적인 수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 LSM의 논의가 뭐 좀 오갈 수는 있지만 네. 이게 계약 체결로 가기엔 좀 빠르다. 대신에 아직까지는 27년, 28년을 본다면 LSM, LAMD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수출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넥스원의 수출 모멘텀이 끝났냐라고 보면 그렇진 않다. 다만 26년이 좀 약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좀 실적으로 주가를 방어해 주면서 말씀 주셨던 이러한 새로운 수주 모멘텀들이 좀 담길 수 있는 LIG 넥스원 장기적으로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수년째 사실 뭐 여러 가지 항공기 쪽에 대한 수출, 특히 전투기 쪽에 대한 수출 이런 것들 기대감들을 많이 가졌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올해는 가시화될까, 큰 건들이 터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올해는 사실 기대감이 저도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굉장히 큽니다.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이 업체가 사실 24년부터 뭐 하겠다고 한 수주들 중에서도 못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도 올해 기대하고 있지만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여기서 더 못할 건 없을 것 같다. 여기보다 더 못하지. 네.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카이 한국항공우주대에서는 저점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 같다. 네. 실적이든 수주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게 안정성이 생기는 가운데 하반기로 갈수록 네. 그 미국 해군 훈련기 사업의 모멘텀이 점점 강해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큰 모멘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안정감 네. 그리고 큰 모멘텀까지 생각하면 카이는 26년에 계속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기업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K2 전차 굉장한 가성비, K9 자주포 가성비를 떠나서 굉장히 좋은 그 뭐라고 해야 돼 성능 네.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그러면은 카이의 전투기나 아니면은 뭐 훈련기 이것이 정말 남들과보다 경쟁력이 좋았다라고 한다면은 이미 수주를 했어야지 이런 생각이 저는 들기도 하거든요. 왜 수년째 이렇게 공치고 있었을까? 필리핀에만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올해는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할 이유, 뭐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일까요? 일단 카이 자체의 경쟁력을 놓고 본다면 네. 뭐 해외 업체들이랑 우리가 한국의 전투기 생산 역량을 비교하면 당연히 한국이 열위에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차피 카이가 노리는 시장은 좀 니치한 마켓에 가깝다. 훈련기 쪽이나 아니면 경공격기 쪽에서. 네. 대신에 이제 미 해군 훈련기 사업은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유는 미 해군이 원하는 요구 조건이 납기. 네, 그렇죠. 납기이기 때문입니다. 납기가 근데 이제 가장 큰 경쟁자가 이제 보잉 컨소시엄인데 네. 보잉 컨소시엄은 납기 측면에서는 좀 카이보다 열위에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거죠. 뭐 단순히 뭐 제품의 어떤 가격, 뭐 가격도 사실 강점에 가깝지만 어쨌든 가격, 성능 이런 순수한 것들을 붙었을 때는 우리가 경쟁력 뭐 담보할 수 없지만 네. 납기나 이런 관점에서는 카이가 분명히 강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미 해군 이제 훈련기 교체 사업 이것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알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최근에 RFI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대수에 대해서 특정을 좀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 기존에는 레인지로 대수를 줬었어요. 145대에서 220대 사이로 우리가 도입할 거다. 네. 근데 가장 최근에 RFI가 210대 이상으로 나왔거든요. 오. 그러니까 사실 거의 상단에 붙은 그러니까요. 거죠. 중단 아니, 네. 상단이네요, 거의. 그래서 요거를 금액으로 치환해 보면은 뭐 보수적으로 잡아도 9.6조에서 10조 원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굉장히 대형 딜은 맞다. 카이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그거를 컨소시엄이니까 나눠 네, 갖는 거 아마 아닌가요? 로키드 마틴이랑 메인으로 그렇죠. 나눠 가질 텐데 그래도 유의미하게 카이가 많이 가져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물론 비율은 좀 봐야겠지만 네. 어쨌든 플랫폼을 카이 걸 쓰는 거니까 네. 비율을 유의미하게 가져올 거라 보고 있고 그러면 어쨌든 조단위 큰 사업이 카이한테 나온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죠. 역시 뭐 최근에 주가는 상당히 좋습니다. 어떤 파이프라인이 있는 건지 올해 어떠한 기대 요인이 좀 있을까요? 로템도 사실 에어로랑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네, 상반기까지 굉장히 뭐 사실 하반기까지도 기대할 게 많다고 보고 있고요. 당장 대표적으로 그 중동에서 이라크 딜, 네. 그리고 루마니아, 그리고 폴란드 이제 3차 계약 정도가 우리가 이제 가시적으로 올해 기대를 해야 되는 것들인데 요거 하나하나의 규모가 다들 폴란드 2차와 유사할 정도로 크다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큰 기대를 가져볼 만하다. 금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가장 두드러지는 업체 중 하나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말씀을 들어보면은 사실 넥스원 정도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4개 기업 중에 탑픽은 아니실 것 같고요. 네. 나머지 3개 기업 중에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항상 좋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기업을 탑픽으로 제시를 하시는지 그리고 세컨픽은 어떤 종목인지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저는 상반기까지를 놓고 봤을 때는 네. 여전히 에어로랑 로템이 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주가 조정을 작년 하반기에도 사실은 그 조정 받기 전에도 코스피 대비 언더퍼폼을 했었고 네. 하반기에는 그리고 주가 조정이 한번 크게 있었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지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밸류에이션 레벨을 봤을 때 우리가 좀 유리하게 생각해 볼 만한 거는 우리만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니라 유럽도 다시 반등하고 라인 있거든요. 메탈이나 이런 게 다시 올라오고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상대적인 비교를 했을 때 여전히 부담감은 덜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수출이 뭔가 큰 게 나와줘야 되는데 네. 상반기에는 이 두 업체가 여전히 기대할 게 많다. 그래서
지금은 뭐 굉장히 분위기 좋지만 신고가도 나오고 네. 아직은 업사이드를 좀 더 바라볼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넘어가면은 종목이 좀 바뀌시나요? 하반기로 넘어가면 그 당시에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주가도 봐야겠죠. 네. 근데 하반기로 갈수록 저는 이제 카이도 주목을 계속 뉴스 하는 모멘텀으로 왜냐하면 봤을 때. UJTS가 일단 올해 2월에 최종 RFP가 공개가 될 걸로 봐서 그때 한번 또 모멘텀을 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나서 사업자 선정이 27년 1분기니까 네. 거기에 점점 가까워지면 질수록 그렇겠죠. 시장의 이 관심도가. 기대감이 점점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누가 이길지는 당연히 까봐야 되는데 그렇죠. 모르죠. 적어도 그 기대감을 불어넣기엔 너무 좋은 상황이라서 음. 하반기에는 카이도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산업종 주요 4개사죠. 올해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과 방산 섹터에 대한 전망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함께 해주신 저희 장남현 애널리스트와는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